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후반부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왕의 재위기간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여기 초계무신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왕의 그런 재교육 제도로서 이건 정조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저번 기출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설명은 더 안 드리고 바로 1번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이거 1번부터 틀렸네요. 이거 광해군이에요. 이미 이 왕 오기 전에 숙종 시기에 대동법이 완성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첫 문제는 간단하네요. 그래도 2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왕과 관련된 그런 국왕 호위 기구예요.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맞아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박제가, 이덕묵, 유득공, 서희수 이런 인물들이 있죠. 아무튼 4번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참고로 영조는 속대전,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5번 유기전을 제외한 희전 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1791년에 신의 통공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통공.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문제. 가 종교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이 문제부터 슬슬 막혔을 거예요. 일단 이 최복술이란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일단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재우의 아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재우 어린 시절 이름. 그러니까 아이 시절 이름을 줘가지고 최복술이 누구지?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심화표는 그렇게 사료를 친절하게 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조금 빗나가게 해서 어려웠을 텐데 이거 몰랐더라도 양악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차마 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양악은 음이고 간은 양이다.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응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서악에 대항해서 반대쪽으로 그걸 대항한 종교가 뭐예요? 그게 바로 동학이에요. 동학.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료의 맥락을 파악해야 돼가지고 좀 쉽진 않았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학에 대항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이다. 그래서 서양이란 글자 보고 반대의 맥락을 파악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쉽진 않았을 거예요. 1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이거는 아펜젤러. 미국인 선교사죠. 2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원불교. 이것도 일제감정기 시기 관련된 종교라서 아무튼 문제 제시된 종교랑은 관련이 없고요. 아무튼 3번 일제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였다. 이거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찰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거죠. 4번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다. 제가 맨날 강조했죠. 문제 제시된 종교는 뭐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성격이 융합돼가지고 이런 키워드도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황사용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건 천주교죠. 시내바퀴 이후에 발생한 사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사료를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사료를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통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문제. 가 인문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일단 위의 사료는 여기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한다. 이게 중요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말 그대로 호포제예요. 호포제. 그러니까 양반도 군포를 부과시킨 거죠. 여기 실제로 보면 양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호포제랑 관련된 키워드고 나는 서원을 해철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린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서원 철폐예요. 47개소 빼고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금 사료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으면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엄청 낯선 키워드도 아니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이제 문제들이 이게 사료를 친절하게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고서 읽는 훈련이 안 길러지면은 문제 못 풉니다.
1번 통리기 무함원과 12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1880년인데 이 인물은 63년부터 73년까지 활동해서 안 맞고요. 2번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는 가야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도 뒤라서 맞지 않습니다. 굳이 연결한다면 광무개혁 정도는 나와야 연결할 수 있어요. 3번 나선 정보를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효종. 이것도 17세기 관련 키워드라 역시 연결이 안 되고요. 4번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도서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복 개혁 시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1895년이라 답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창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제가 맨날 말했죠. 흥선대원군은 그 환곡제를 개혁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사료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29번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일단 이 강화의 유수란 게 중요했고 영종진 불법 침입 이게 뭐냐면은 그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 사건. 이거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 이 힌트도 중요한데 신원. 제가 이 조약 관련해서 이 인물이랑 추가적으로 구로다 기요타카를 외우라고 했어요. 이 조약을 맺을 때 그때 체결에 그런 회의를 주도했던 조선과 일본의 관리거든요. 구로다 기요타카. 그래서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키워드랑 운요 사건이란 걸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전 기출에서 이것도 나왔던 키워드라 완전히 새로운 걸 준 건 아닌데 평소보다 좀 이런 전문적인 글 같은 걸 활용해서 자료를 파악하는 게 필요했었죠. 1번 천주교 포용의 허용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조불수호 동사공조약이에요. 조불수호. 일본이 적어도 천주교를 전파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요. 2번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거는 조미수. 이 미국 형아가 너가 다른 나라랑 갈등 있으면 막아줄게. 그거를 얘기한 조약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거는 메가타를 말한 거거든요. 메가타.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1차 한일 협약이랑 연결돼요. 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에 체결한 거. 그래서 안 맞고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4번 조약 체결을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이거는 일산의약. 참고로 그 정미흡연과 관련해서 자결한 인물도 있거든요. 그건 박승환이에요. 박승환. 민영환은 일산의약이고 박승환이라는 인물은 정미칠조약.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5번인데 어디 보자. 부산에 두 곳에 계양장을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조약을 통해서 부산과 원산과 인천에 항구를 개항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30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거만 봤으면은 이거 6일주는 아니야 했을 텐데 이게 중요했어요. 초대 주미공사 부인. 이거 박정향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44회를 제대로 풀었으면은 이거는 바로 맞춰야 돼요. 이 문제 정말 쉬웠어요. 왜 그러냐고요?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 제가 위에 키워드 조금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참고로 이 궁극기임무처의 총재는 김홍집이에요. 이 인물은 부총재를 맡았고요.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임병찬. 이것도 46회 때쯤 나왔죠? 3번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여 민족 고전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최남선.
그러니까 조선 관문회라는 거는 일제에 맞서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 같은 거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 같은 거예요. 4번 시삼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인영.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번에도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정답 5번이에요. 이 인물은 그 진보적인 그런 개혁 그 정치인이어가지고 당시 독립협회 헌의 6조를 수용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시사회 때는 틀릴만 했어요. 그때는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만약 사시사회를 풀고 이거 또 틀렸으면 그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초대 두미공사 부임이라는 키워드도 그대로 나왔고, 심지어 이 중추원 관제 개편도 그대로 나왔고, 심지어 다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이거는 그냥 문제 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적은 기출에선 틀릴 수 있는데 오답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 또 틀렸다. 반성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 기출이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구나.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어서 31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사실을 물었는데 어디 보자. 여기 황준호 책자로 말하더라도 그 글이 바른지 모른지 못하겠는데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업과 식목에 대한 책이 이익만 된다면 선택까지 치행하지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법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다. 이게 사료의 맥락이 어려운데 뭐냐면 동도서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완전히 그런 법이라던가 모든 것을 갈아엎자는 급진괴합파가 있고 그냥 그들의 문물이라던가 기술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인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온건괴합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온건계합화랑 관련된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좀 사료가 어려운데 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계합화는 전부다. 이거는 기술만. 1번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이 사료의 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주장이 나온 이후에 그런 근대식 문물 정도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는 받아들이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76년인데 그 이 동도서기론이 나오려면 한 80년대쯤은 돼야 돼요. 한 제가 보기에 이거 한 80년대쯤으로 보는 게 맞아가지고 이전이라 안 맞고요. 5번이 아니라 3번 오경석이 해국도지를 국내에 들여왔다. 이거 연도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제 기억에는 이거 50년대거든요. 제가 찾은 걸로 50년대라 떴는데 만약에 이거 틀리면 좀 얘기해주세요. 이거 제가 찾은 거에서 50년대라고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전이라 안 맞고요. 4번 어제온 부대가 광성부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71년.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요. 5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역시 66년이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연도보다는 동도서기론이 주장됐잖아요. 그 주장 이후에 그거랑 관련된 사례로서 이거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조선책류학이 유포된 이후에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온 이에 그걸 수용한 사례가 뭐냐 그거를 물은 것 같은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선지보다는 이 사료의 맥락에 맞게 그 실천 사례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2번 문제.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제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갖고 대구 지역으로 관련됐고 개와 지식인, 상인, 여성들이 관련된 이 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그 도입한 그 빚을 갖고 대구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상돈, 김광재 등이 그 좀 주도해가지고 당시에 개와 지식인, 상인, 여성 등 다양한 인물이 참여한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에요. 1번 한국중앙 총상회 주도로 전개되었다. 안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운동은 한국중앙 총상회가 아니라 국채보상 기성회가 주도했어요. 이거는 시전상인이랑 관련된 거라 안 맞아요. 2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이건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 키워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번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선지가 안 맞아요. 이 시기에는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가 나와야 돼요. 통감부.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답이에요.
국제보상운동 나오면 대한매일신보가 도와줬다. 국룰 키워드예요. 뭐 다른 걸로는 뭐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신문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대한매일신보만 나와요. 5번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원산 총파업. 제가 이것도 강조했는데 일본이 그런 감독의 구타를 받았지만 노동자들끼리는 그래도 야, 난 노동자 각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노동자로서는 너를 응원할게 해서 일본인 노동단체도 격려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문제. 가, 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내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일단 가의 사료는 개국기념을 사용했고 과부 재혼을 허용시켜주고 공노비와 산노비에 대한 해방, 그러니까 공노비 산노비 해방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이거는 1차 가부 개혁이에요. 그나마 이거는 저번 기출에서 그 공노비 산노비 해방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추론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894년이고요. 자, 나의 사료. 여기서는 단발이 중요했어요. 단발. 다른 거는 힌트가 딱히 없고 이 단발령을 시행한 이거는 을미개혁이에요. 이거는 딱히 다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 추측을 못할 것 같아서 찍기도 애매하고 그냥 단발령 나오면 을미개혁이다. 사실 그것만 기억했어도 됐어요. 그래서 이건 1895년이고 다 원수부가 나왔고 황궁 그리고 대원수 폐하. 그래서 이거는 원수부랑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건 광무개혁이랑 관련된 거예요. 광무개혁. 원수부도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키워드죠. 황제 직속의 그런 군대 같은 거. 그리고 황제가 언급되면 무조건 1897년 이후에요. 근데 이거 원수부가 언급된 거 보니까 정확하게는 광무개혁이라 보기는 애매하고 이거는 대한국 국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제정한 건 대한국 국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1899년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나다니까 1번이에요. 이 문제는 솔직히 대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어느 시기에 시행됐고 각 개혁의 핵심 사례를 몰랐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밑줄 치는 키워드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못했는지를 지표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엄청 어렵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개념이 꼼꼼히 잡혀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문제라 제가 밑줄 친 키워드를 파악 못했으면 이 개혁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복습하시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번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를 물었는데 이 문제는 간단했어요. 헌병, 헌병 경찰제가 시행된 건 딱 하나예요. 1910년대. 이건 솔직히 헌병 경찰제가 시행된 걸 아냐 모르냐만 풀면 돼가지고 설명은 더 안 드릴게요. 1번 경성제국에 다니는 학생. 이거는 1924. 참고로 1910년대 키워드는 공포예요. 이런 헌병 경찰을 세워가지고 그럼 공포심을 조성했구나. 그것만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2번 원산총 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이거는 1929. 저한테 설명하기 귀찮은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싶은 거라 이런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해설하는 겁니다. 아무튼 3번 조선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이거는 넓게 보면은 31년부터 42년까지 봐야 돼서 지금 20년대, 3, 40년대라 다 안 맞고요. 4번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이것도 맞아. 이것도 틀렸던 게 이거 23년부터 24년이라 다 틀려서 이번에도 정답이 5번인데 조선 태국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관리. 이것도 똑같아요.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인데 제가 맨날 말했죠. 이 1910년대의 키워드는 공포다. 저런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을 통해 가지고 저것도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물었는데 어디 보자.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거는 우리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만구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이거를 한다. 이거는 여기 문제 제시된 인물들이 이준 선생님이랑 이위종 선생님이랑
이상설 선생님이 여기서 외교관계 단절했다는 게 일산의학이에요. 왜냐하면 일산의학의 핵심이 그 다른 나라랑 이렇게 뭔가 외교관계를 맺기 전에 자신들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상 자기들한테 그런 불리한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한 거죠. 이게 그 키워드인데, 그러면 이걸 냈으면은 그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그런 일제 보복을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1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다. 맞아요.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일본이 놀라가지고 와, 고종이 이렇게 몰래 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도 해산시켰어요.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흐름만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알면 되므로 정답은 1번이고, 2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거는 85년인데 이거는 1907년이라 안 맞아요.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틀렸고요. 3번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모군란. 그래서 82년이라 틀렸고요. 4번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이건 1884년에 갑신정변이에요. 이건 이모군란, 이건 갑신정변.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1905년에 그 7월에 체결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고 일본은 조선을 이렇게 좀 침략하는 것을 서로 묵인해주는 자신들만의 밀약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전이라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연도보다 역시 그 역사적인 흐름만 이해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태극서관이라는 힌트가 중요했고, 이게 문제에 제시된 단체 그런 목적이에요. 애국 계몽 운동의 키워드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와, 진짜 지겹게 나오네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거 맨날 강조했죠. 신민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신민회가 아니라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돼야 돼요. 맨날 강조했으니까. 1번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맞아요. 이 신민회는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모의 혐의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해산되었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김교식 선생님이 파견해서 그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사례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만권신장을 추구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외에도 관민공동회도 있죠. 그래서 안 맞고, 4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역시 똑같이 임시정부예요. 똑같이 임시정부의 그런 기부금.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녀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천도교랑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 이 두 개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까지는 제가 예상 문제 뽑을 때도 적중했던 문제고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 간단하게 넘길게요. 자, 그럼 이어서 37번 문제. 드디어 나왔네요. 이번 기출의 최강 난이도 문제. 좀 이런 거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좀 빨리 땡겼는데, 일단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일단 가의 인물은 헐버트고요. 나의 인물은 일단 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나마 가의 인물은 안 어려웠어요. 일단 미국인이고, 이 일산의학 직후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헐버트는 좀 우리나라 도와준,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우리 조선 좀 빨리 도와주세요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유명했거든요. 그럼 일단 선지 분석을 해보면 기억,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일단 이런 선생님으로서 처음에 왔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좀 우리나라가 당하는 거를 못 보겠으니까 많이 도와준 좋은 인물이에요. 니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을 주관하였다. 이거는 알렌이에요.
이건 제가 다 적고 나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부러 안 적은 이유가 있어요. 디귿 중국 안동에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을 운영하였다. 이건 일단 패스하고 리을 이화학당 설립하여 근대적 여성교육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스크랜턴. 제가 보기에 솔직히 이 문제를 몰랐으면은 이 나의 인물을 몰랐을 거거든요. 나의 인물. 일단은 이 인물을 제가 지금 계속 빼놓은 이유가 일단 이 인물은 고급 26개에서 나왔던 적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안 나온 건 아니고 기출 연계 문제인데 그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내려고 연계했던 인물인데 와, 이 인물 전 솔직히 이 문제 실전에서 풀 때 5초 만에 풀긴 했거든요. 이 인물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와, 좀 옛날 기출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거 많이 낚이겠지 싶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루이스 쇼예요. 루이스 쇼. 그래서 솔직히 옛날 기출까지 다 풀었으면 이 문제가 쉽긴 한데 심지어 이 키워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는 모르면 어떻게 풀지? 한번 그걸 좀 생각해봤는데 이게 힌트가 있더라고요. 영국인. 잘 봐봐요. 나 일단 이 인물을 몰라요. 일단 모른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인물은 미국인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 딱 트이나요? 영국인이잖아요. 이 두 인물은 내가 일단 디귿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두 개는 그나마 교재에 다 있거든요. 근데 두 인물은 다 미국인 선교사예요. 근데 우린 영국인 찾는 거잖아요. 일단 알렌이랑 헐버트는 안 맞으니까 당연히 틀리고 이 스크랜턴은 미국인인데 얘는 영국인이잖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루이스 쇼 또 이런 인물 누구지? 나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요. 영국인이란 힌트가 있잖아요. 근데 알렌이나 스크랜턴은 이전 기출에서나 교재에서나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힌트를 유추해서 풀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푸드하는 거는 이 인물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로 모르는 거라도 빨리 비껴 나가는 게 중요했어요. 참고로 이 이륙양행이라는 거는 무역회사인데 이 무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교통국이란 걸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한 영국인이었어요. 이게 중요했는데 아마 이거 제대로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륙양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제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푸는 법을 기르세요. 솔직히 전공법을 풀 수 있는데 제가 왜 괜히 이렇게 풀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주어진 힌트로 새로운 거 나와도 다른 힌트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잘 길러두세요. 제가 알려드릴 때. 전 이제 이렇게 풀거든요. 다 몰라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다 푸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요. 이거 나왔다고 못 풀만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출제자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힌트 다 줘요. 자, 그럼 이어서 38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걸 물었는데 어디 보자. 10년간 억눌러온 감정을 터뜨려서 만세를 외쳤고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야소 민족 자결권이 실현되는 그거, 그리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스코필드. 이거 3.1운동이에요. 3.1운동. 일단 이건 뭐냐면 1910년을 기준으로 와, 이제 10년 동안 참다가 1919년에 폭발을 딱 한 거죠. 10년부터 19년이니까 10년 맞고요. 이때 민족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계기로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독립을 얻어내자. 그게 3.1운동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고종에게 조의를 표시했다는 거는 이 붕어였다는 게 고종의 인산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산일. 그러니까 붕어라는 게 왕이 사망했다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에 발생했다. 그걸 보여주는 키워드고 여기 스콜피드가 있거든요. 이 인물은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게 영국인이에요.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영국인인데 이 인물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적어놓으세요. 이 인물은 제암리 그 학살 사건에 참상을 보도한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3.1운동 키워드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 스코피드 제암리 학살의 참상을 보도한 영국인이다. 지금 외워두세요. 나중에 또 나왔는데 스코피드가 어디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나중에 기출 나왔는데 막 틀리고 오면 저 화낼 겁니다. 전 지금 설명했어요. 이런 키워드 버리시면 안 돼요. 1번 조선 헌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건 형평운동이에요. 형평운동. 오늘 좀 설명을 좀 빨리 하는 것 같네요. 백정의 신분 차별 철폐 운동을 말하는 거라 안 맞고요. 2번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간에가 진상조사단 파견하는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참고로 이 신간회가 60만세 운동 이후에 결성됐다.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3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의열단. 신치호 선생님이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고 주장한 선언문이죠. 4번 전기 과정에서 일제가 제한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 이건 여기 써놨으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문제 제시된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안타까운 학살 사건. 5번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이게 뭔 키워드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학생들이 뭔가 주도가 돼가지고 만든 단체에서 그 학생들의 주도의 단체를 통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확산시켰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스코필드 버리지 마세요. 오늘 강조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아무튼 39번. 야, 이 문제도 또 나왔네요. 이번 기출의 또 최고난도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추론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하고 국제연맹 조사단에 강력한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고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각되어 체포한 뒤 순국하였다. 자, 한번 미리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2번 고른 사람? 이거 분명히 혈서만 보고서 혈서면 안중근 아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키워드는 제발 종합적으로 보세요. 혈서만 보고서 나 모르겠는데 혈서 안중근 점수 바로 날라가요. 진짜 그렇게 풀지 마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솔직히 좀 풀어주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인물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 만주국이라는 게 만주사변 그 1931년 있잖아요. 이 만주사변이 1931년에 발생해가지고 1932년부터 45년까지 중국의 만주 지역에 있었던 괴뢰국이거든요. 그럼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을 시도했다는 거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못해도 32년까지는 살았다. 그게 유일한 힌트예요. 어려웠어요. 이거 갖다가 밖에 못 풀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30년대까지 산 인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물은 남자연 선생님이에요. 남자연 선생님. 오랜만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나왔거든요. 와, 이 문제 솔직히 제대로 추론하신 분 없을 거예요. 정말 그 기출 문제로만 따지면 진짜 어려웠거든요. 1번 동양족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일단 이건 나석주 선생님. 2번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고르면 안 되죠. 안중근 선생님. 제발 혈서만 보고서 혈서는 안중근 제발 이렇게 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벌써 걱정된다. 3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이재명 선생님. 4번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여 계몽 활동에 힘썼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독립운동도 많이 했는데 여성들을 좀 계몽시켜서 그럼 좀 독립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활동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알고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모르고서 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5번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삭강에 저항하여 농성을 벌였다. 이거는 강주룡. 좀 제가 그래서 인물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저는 그걸 쓰거든요. 뭐냐면은 1대1 다대다 이 스킬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이 나석주란 인물이라던가 안중근이란 인물이라던가 이재명이라던가 강주룡 같은 인물들은 그 인물마다 업적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석주 선생님인데 갑자기 다른 거 내고 안중근 선생님인데 다른 거 내고 저 그런 걸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런 인물들은 이거 외에는 딱히 낼 게 없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소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아니면 다드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인물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업적은 다양하지만 그만큼 문제에서 명확한 키워드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키워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스킬을 써요. 문제 풀 때, 이 인물이 이거 왜 낼 게 있나? 나 이거 왜 못 봤는데? 그럼 소거하고 다대다이면 이거랑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소거해서 답을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이렇게 스킬 쓰면서 알려주긴 하는데 일단 이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이 남자 선생님 제외하고는 이넷 인물은 다 30년대 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도 20년대 사망했고 이 인물은 9년에 사망했고 이 인물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20년 전에 사망했고 이 인물도 31년에 사망해서 여기에 안 겹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풀었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거 가르치면서 저도 그 생각 들거든요. 이게 3점짜리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시험이니까 에휴, 내가 이거 이 인물 몰라가지고 3점 까이고 내가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이거 한능검 취지에 정말 잘 맞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안 틀려 본다면은 이 문제 어떻게 나온 인물 알게 됐을까요?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을 몰라서 틀린 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1급 합격하시고도 그래도 이 회차를 통해서 이런 인물이라도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마인드 가져줘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은 안 되는데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이거 따면서 이런 인물 때문에 점수 나가는 거 되게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진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인물이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나 이름 남기려고 이런 거 하려고 하신 분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시 일제감정기 시기에 나라 지키겠다고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로도 나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잊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인물이 누가 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걸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런 인물 나왔으면 이런 시험 통해서라도 그래도 새로운 인물 외워서 너무 감사하다. 저마저도 솔직히 이거 실전에서 남자 선생님은 모르진 않았는데 여자 관악회라는 활동을 한지는 몰랐어요. 저도 보면서 새로 배웠구나. 솔직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감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거 다 알고 푼다고 얘기 안 해요. 그게 더 비겁하고 변명 같은 소리거든요. 저마저도 이 문제통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틀렸다고 너무 그렇게 점수로만 보지 말고 내 인생에서 그래도 잊혀질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런 기회 통해서라도 한번 배웠구나. 좀 그런 마인드로 이런 문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40번 문제.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물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 명동학교는 문제에 제시된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학교고요. 음, 이 삼종사묘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대종교랑 관련된 거예요. 대종교. 제가 대종교는 항상 그 강조했잖아요. 그 중광단. 그 중광단을 연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키워드였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다 풀었을 것 같아요. 봉오동. 홍범도 장군님의 그런 전투랑 관련된 건데 이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북간도예요. 그러니까 봉오동만 보면 간도로 볼 수 있는데 명동학교랑 이 삼동사 묘까지 보면은 북간도로 보는 게 정확해요. 자, 그러면 선지 분석해드리면 1번 권어패를 조직하여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연해주. 최재형 선생님이랑 관련된 거예요. 최재형.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해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답이에요. 사실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풀 수 있었는데 이게 초급 기출은 아니고 초급이 아니라 고급 기출이 아니라 중급 기출에서 나왔던 거라 이것까지는 제대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었어요. 3번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멕시코의 이근영 선생님. 47의 키워드죠. 숙모학교. 4번 조선 독립동맹을 창립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중국 화북 지역. 거의 일제감정기 말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여 28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거는 일본.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유형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키워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역을 외우기보다 그냥 이 지역이면 이 키워드 잘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도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 지역이 이해 안 가면 그런 식으로도 푸는 스킬을 기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1번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을 물었는데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힌트가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박은시 선생님이에요. 제가 박은희 선생님은 항상 그걸 강조했어요. 박은희 선생님의 그런 저서는 아픈 게 많아요. 한국통사, 통짜, 아파요. 여기 지열사, 혈, 피,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좀 그런 키워드가 박은희 선생님이랑 관련된 게 많습니다. 1번,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업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정인보. 참고로 이 조선업 운동이랑 관련된 거는 여유당전서가 있죠. 여유당전서. 2번 진당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이거는 이병도랑 손진태예요. 손진태. 대표적으로 이 두 인물이 있고 3번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다.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절대 고르지 마세요. 이거는 친일파 단체예요. 친일파 단체. 이거 고르면 매국노입니다. 그냥 이거는 친일파 관련된 거 진짜 대놓고 낸 거 아닌 이상 무조건 틀립니다.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4번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백나무 선생님.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한국 동사를 저술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닦았다. 정답입니다. 제가 박은 선생님은 맨날 그거 강조합니다. 혈, 피, 통짜, 아파, 아프고 힘들고 피나고 슬퍼. 무조건 박은식 선생님의 키워드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좀 더 암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문제. 왜 이렇게 또 근현대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이 문제도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일단 이 사료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동국 삼성의 군벌 장장님과 일본의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인은 잡히는 대로 외에게 넘겨줬다. 이게 뭐냐면 미스야 협정이에요. 1925년에. 그러니까 중국의 군벌과 일본이랑 체결해가지고 그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탄압한 게 이 미스야 협정이거든요. 난 요거 사료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와 이거 제가 제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제가 이 백범일지를 전 원문을 읽었거든요. 근데도 이거 언제 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료 그 원문을 읽었는데도 제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일단 나와 공근은 상해에 프랑스 조개를 떠나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 강으로 피신하였다. 이게 힌트 끝이에요. 더 없어요. 이거 김구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상해 지역을 떠났다.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 32년이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정확한 사료를 못 집어줘요. 근데 여기서는 좀 그래야 돼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가나 시기 사이 역사적 사실은 왜 굳이 이 두 사료예요? 그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나의 사료가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좀 다 적고 설명드릴게요. 1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1920년이라 이전이에요. 일단 안 맞고요. 2번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건 너무 뒤에요. 이거 45년이에요.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긴 너무 뒤라서 어색하고요. 3번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어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일단 패스하고 일단 이거 먼저 풀어드릴게요. 4번 일제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그 보안회랑 관련된 키워드라 4년쯤이에요. 아무튼 이전이라 안 맞고요. 5번 상균주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41년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왜 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어서 의거활동했다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봉창 선생님이랑 윤봉길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윤봉길 선생님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 그러니까 홍커우 공원 의거를 일으켰어요. 이게 3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1932년에 이 콩커우 공원 의거를 일으키고 나서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일제가 또 보복을 하려니까 더 이상 이제 상하이 지역에선 활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해야겠다. 그게 이 사료의 맥락이었어요. 어렵죠. 이거 어려운 사료 맞았어요. 이번엔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상하이 지역을 넘어가서 뭐 그 항저우, 충칭 이렇게 쭉쭉 이동하게 된 계기가 이 사료의 맥락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출제자 외에는 이렇게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응시자가 있었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는 대충 시기 보고서 상하이 떠나기 직전이니까 그럼 상하이 떠나기 전 마지막 활동인 한인 애국단이 답이 되겠네 하고 맞추긴 맞췄는데 와 이거 응시자들이 보기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인 애국단을 끝으로 상하이 지역을 떠났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파악은 하면 되는데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런 훈련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일단 이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리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으로만 살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것 쓰자. 우리 물산을 장려하자.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이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게 이거는 좀 그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 제시된 그런 운동과 관련된 구호라서 이거 그냥 사료 자체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물산 장려한다. 무조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1번 조선농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틀렸어요. 이거는 1920년대 거의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이 노동총동맹이라는 거는 27년이거든요. 그냥 이 단체랑 연결도 안 돼요. 그냥 틀렸고요. 2번 근우의 주도로 여성의 권익을 옹호했다. 연결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여성운동 단체가 아니라 우리 물산 장려하자는 거라 연결 전혀 안 되고요. 3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목표로 했다. 이건 앞서 설명한 형평운동.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산을 장려하자는 거지 뭔가 신분을 차별을 철폐하던가 특정 신분의 그런 권리를 높여주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 자체가 다 안 맞고요. 4번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문제 제시된 그런 물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그런 부속 단체?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산을 장려하기 위한 단체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거는 한글 보급기관이지. 이거는 물산 장려잖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건 그 각 단체의 목적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44번. 밑줄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을 물었는데 또 나왔네요. 중해전쟁이요. 그리고 한국인 강제 동원 전쟁. 이거 많이 강조했죠? 1937년이라고. 제가 1930년대 후반은 뭐라고 했어요?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 제가 보기엔 또 예방 구급령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중해전쟁 내고 그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 또 낼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자. 아 이거 옳지 않은 거구나. 더 찾아야겠네요. 1번 여자정신 극노령을 공포했다. 맞아요. 아까 제시한 여기 노역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성도 이게 뭔가 노동자를 끌고 가고 넓게 보면 위안부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어서 맞고요. 2번 육군특별 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전쟁이랑 관련된 거죠. 그 1938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에 끌고 간 거죠. 안 좋은 사건이에요. 3번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역시 이것도 넓게 보면 전쟁이랑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전쟁. 왜냐하면 전쟁 시기니까 식량도 우리가 배급해주고 전쟁을 위해서 물자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4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이 키워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이것도 41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랑 노역이랑 관련된 키워드만 알았으면 어렵지 않았고 이거는 일단 30년대 후반 키워드로 정말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독립운동까지 아예 못하게 못을 박은 거죠. 5번 기한 내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을 제정하였다. 이건 1912년.
그래서 나머지는 다 3, 40년대 키워드인데 이것만 12년이라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세 키워드만 알았으면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런 맥락에서 시행했구나, 그런 식으로 암기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45번 문제.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조선혁명 청년이랑 그 또 혁명 제가 나 맨날 말하잖아요. 혁명이라는 얘기가 언급되면 대체로 사회주의 계열 단체의 확률이 높고, 한구, 이게 한구라는 게 다른 말로는 한커우거든요. 한커우, 이게 우한시에 있는 도시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그 코로나19과 관련된 그 지역의 도시. 이 한커우란 키워드가 중요했고, 여기서는 김원봉,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김원봉 선생님이 나온 단체는 대표적으로 의열단이랑, 이건 독립부대를 물었으니까 조선 의용대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혁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체로 조선 의용되더라고요. 그래서 혁명? 일단 이거 주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힌트를 잘 줘요. 그래서 일단 김원봉 선생님이랑 관련된 단체는 의열단이랑 조선 의용대가 많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이 한코어도 같이 외워두세요. 이게 왜냐면 혁명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랑 계열과 관련된 건데, 이거 미리 얘기하면은 이런 사회주의 계열이, 물론 지금이야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자체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민족주의라던가 사회주의라는 그런 사상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때는 민족주의라던가 사회주의던 간에 제발 역사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당시에 그런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지금의 시각으로 그것 때문에 이 인물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정말 편협한 시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역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거는 북로군 정서. 2번, 대전다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도 있죠. 아니 가끔 사도하자라는 키워드를 줄 수도 있어요. 3번,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 근데 지금까지 대한독립군단이 답이 된 걸 전 못 봤어요. 그냥 자유시 참변 같은 거 순서로 내게 하려고 언급은 해도 이거 자체를 답으로 끌고 오려고 한 문제는 못 본 것 같고, 4번,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선 전투를 이끌었다. 이거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선생님이랑 관련된 단체죠. 조선혁명군.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조선의용대 내면은 이게 항상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한자 외우라고 했죠. 한자.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 관내에서 이렇게 결성되는 것을 허가받은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46번. 다음 기념서를 발표한 정보식이 있었던 사실을 냈는데, 이 문제까지가 이번 근현대사의 마지막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까지만 극복하면 뒤에부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이 문제까지만 좀 힘들 거예요. 일단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힌트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 그럼 국민의 윤리랑 아니면 좀 이런 뭔가 같은 사람들끼리 뭔가 그런 민족성 그런 거를 기르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만든 헌장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면 이걸 알 텐데, 이게 1968년에 만든 거거든요. 한 저녁 때쯤 되면은 맨날 이 국민교육 헌장이란 거를 선포해가지고 저녁마다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딱 그 애국가 할 때 그게 그 경례하는 거. 그러니까 애국가 볼 때 우리가 왼손에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손 얹고 막 동해물과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그런 교육적인 걸 뭔가 사상 같은 거 선포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1번,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제가 보기 이 문제도 거의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출에 없긴 했어요. 이건 인정할게요. 이거 기출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다 뒤져봤거든요. 이번에 진짜 처음 냈어요. 이 문제는 기출에서 아예 안 낸 완벽한 신유형이에요. 이건 저도 손발 들겠습니다. 이거 기출에 없어요. 이거 공무원 시험 그 문제 맞습니다. 이분만큼은 저도 기출에 있다고 못 말하겠어요. 진짜 없어요. 아무튼 2번,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3번 문맹군민 완전대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아직 그 광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문맹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좀 했고요. 4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이거는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심지어 정부도 아니에요. 아직 이승만 정부 들어올 때도 아니라서 정답은 5번인데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하도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소위 어머님들 아버님 때 라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입시 제도가 여러 가지 좀 폐단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시기에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입시 제도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교육제도 개편하겠다고 이 시기에 그걸 폐지했어요. 근데 조금 이거 팁을 드리면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좀 정부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좀 더 발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 정부일수록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개편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인데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틀려야 돼요. 와 이건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들한테 공략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틀리세요. 이건 찍어야 돼요. 이건 솔직히 공무원 한국사 수준의 개념이 맞아가지고 이건 거의 다 찍어서 맞추거나 알고서 풀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거 하나 틀린다고 시험 안 망하니까 이런 거 그냥 욕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오답하면서 그냥 채우세요. 이런 한 문제까지 굳이 신경 쓰면서 공부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한 문제 정도 틀린 것 가지고 너무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만점 방지용 문제 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오답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죠. 일단 47번 가나 사이의 역사를 물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랑 이게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좌우합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이게 사료가 뭐냐면 좌우합작 7원칙이에요. 7원칙. 그러니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정읍 발언이 주장되니까 이 좌우합작 7원칙을 통해서 빨리 미소 공동위원회도 속개하고 이런 요구사항도 반영해달라. 그걸 말한 거고 나의 사료는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재정당 단체들의 공동 명예로서 조선 인민의 각층 각해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 이거는 41의 사료를 제대로 외웠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남북협상이에요. 남북협상.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북재정당 사회연석회의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데 그냥 간단하게 남북협상이라고 표현할게요. 너무 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료를 보고서 40일의 사료를 이해했으면은 이거 두 개는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남북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나오려면은 그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유엔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시기면 1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기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이후에요. 정부 수립 이제 직후에 이제 법을 제정한 사례라 이후라서 안 맞고요. 2번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되었다. 이거는 직전이죠. 이걸 계기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발족된 거니까 안 맞고요. 3번 유엔 총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맞아요. 좌우합작위원회가 활동을 했지만 결렬됐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니까 유엔에게 남북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지만 무산돼가지고 남한만의 선거라도 하자니까 안 된다고 남북 협상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것도 이전이라 안 맞아요. 광복 직후라서 시기도 어색하고요. 5번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한 50년대는 가야 되거든요. 50년대 후반? 그때쯤이라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유형은 솔직히 사료를 잘 읽어야 돼요. 그나마 이거는 예전 기출에서 나왔던 걸 내가지고 엄청 까다롭진 않았는데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이 유형 2회에서 한 번 꼭 내거든요. 그래서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버리면 3점 날라가요. 자 그럼 이어서 48번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이 문제는 사료만 더럽게 길지 내용 진짜 쉬워요. 금융실명제, 금융거래 실시하고, 그리고 이게 사료가 그냥 긴데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금융실명제거든요. 금융실명제 그 전문을 가져온 거지. 이거 알았으면은 사실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도 제가 기출 분석에서 항상 강조했던 키워드죠. 금융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시행한 거다. 이 문제 안 어려웠어요. 1번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이제 이런 문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들은 좀 편히 해설하고 끝내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 그런 대외적인 경제협력 성과죠. 3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4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4차까지 사실상 박정희 정부랑 다 연결돼요. 그냥 경제개발 나오면 엔가에서 박정희 정부예요. 나머지 정부는 이런 걸 안 내거든요. 5번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상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료 길이 치고는 문제는 괜찮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49번 문제.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 40주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온 시점이 202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40주기는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고 신군부에 대항했다. 이거 5.18이에요. 5.18. 넓게 보면은 여기 이것도 있거든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그 단체인데 사실 1980년에 발생한 것만 알아서도 이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의 신군부에 대항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나쁘지 않았어요. 1번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이건 6월 민주항쟁. 대표적인 열사죠? 안 맞고요. 참고로 이게 나오려면 윤상원 열사가 나왔대요. 윤상원.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윤상원 열사. 2번 호원 철폐와 독대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똑같이 6월 민주항쟁이라 안 맞아요. 4.13 호원 조치를 철폐한다. 3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맞아요. 이 키워드 놓치면 안 돼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당시에 정부군의 그 정부 개헌군에 의해서 그 당시 광주민들의 참상을 기록했고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보여줬다는 의미를 알려줘가지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민주화 운동이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4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 그리고 5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였다. 역시 4.19예요. 이때 학생 외에도 대학 교수단도 시위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선지 분석만 똑바로 했어도 답 고르기 쉬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48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아마 근현대사 어려웠을 텐데 여기까지 잘 쫓아오시느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을 물었는데 어디 헝가리랑도 수교했고 중국이랑도 수교했다. 일단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냉전이 완화됐어요. 냉전 완화. 그래가지고 다른 국가와의 그런 국교가 많이 재개되었고 이게 중요했네요. 남북한 UN 동시 가입. 아, 이 정부가 제일 쉬워요. 노태우 정부. 제가 맨날 강조하는 암기법 있잖아요. UN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제가 확실히 이 암기법 알려드린 뒤로는 사람들이 잘 풀더라고요. 이거 진짜 꿀팁 암기법이에요. 제가 예상 문제 짤 때도 이거 썼는데 이거 쓰니까 다 잘 풀더라고요.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그거를 속기하기 위해, 그러니까 또 논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기구고요. 2번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그래서 마지막은 선지 분성만 깔끔하게 하면 다 끝나니까. 3번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 4번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것도 김대중 정부인데 육로면 노무현 정부, 해로면 김대중 정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해요. 5번이에요.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쉬웠네요. 이것만 알면 풀거든요. 자, 그럼 이것으로 48회 해설도 마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근현대사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럼에도 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질문 주시고, 48회는 그래도 근현대사가 좀 힘들었을 텐데 이거 푸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49회는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가지고 잘 따라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 49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